2013년에 열린 2014 신인 드래프트 4년 만에 부활한 1차 지명을 앞두고 신생팀 특별 지명으로 전국에 있는 유망주를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KT 위즈. 사실상 전체 1순위 지명권으로 북일고 류희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15 신인 드래프트 역시 KT가 특별 지명권으로 데려간 선수는 하나의 1차 지명이 유력했던 청구고의 주건. 연속으로 연고지 에이스를 뺏긴 하나가 주건 대신 1차 지명으로 데려간 선수는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구속보다 제구력이 장점이었던 유망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북일고의 김범수였죠.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열린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32강 5.1이닝 무실점, 16강전 6이닝 무실점, 8강전 6.1이닝 무실점, 주말리그 예선전까지 포함해 8강전까지 실점을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던 김범수. 4강에서 서울고에 패배하며 탈락했지만 1차 지명 당일까지의 성적은 8경기에 나와 6승 무패, 평균 자책점 0.38, 9이닝당 볼넷 1.74. 연고지 내에서 이 정도 성적을 올린 투수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는 큰 이변 없이 1차 지명으로 김범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차 지명 이후 주말리그에서 만난 북일고와 청주고, 선발은 김범수 대 주건. 9이닝 동안 124개를 던지며 3실점한 주건도 잘 던졌지만 2피안타 무사사고 완봉승을 올린 김범수가 경기를 압도했죠. 특히 제구력은 최고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구단은 그가 제2의 유희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기에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피칭으로 타자와 승부하는 유희관이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2015년 7월 28일 그는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2군 성적은 14경기에 나와 2승 6패, ERA 8.64. 프로 입단 이후 갑자기 구속이 늘어나는 바람에 제구가 흔들리면서 자신의 몸에 적응하고 있었던 단계였죠. 이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1군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한여름 4연패에 빠진 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불펜진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피가 절실했던 하나는 2016년부터 1군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계획을 앞당겼죠. 제구력이 강점이었던 유망주가 구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볼넷을 남발하면서 실망스럽게 끝난 김범수의 첫 시즌. 2016년 역시 퓨처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는 1군 5경기 등판에 그쳤고 고관절 통증이 재발하면서 시즌 후 수술 결정. 공을 던질 때 다리가 안 올라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에 들어와 구속이 150km에 육박할 만큼 빨라졌지만 고등학교 시절 빛나던 제구력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죠. 제구 대신 구위, 장점은 그렇게 변해갔고 고질병이었던 고관절 통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남은 건 수술과 재활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2017년 1군으로 올라와 불펜으로 나오던 그는 6월 29일 KT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5.1이닝 3실점. 기존 선발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회를 받았지만 5경기 만에 다시 불펜으로 갔습니다. 많은 이닝을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 입단 후 3년 동안 1승 6패, 평균 자책점 8.41. 아직 준비가 안 된 투수를 1군에 기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록이었죠. 당시 매일 한국 시리즈 7차전 같은 경기를 펼치던 하나는 신인 김범수가 최대한 빨리 1군에 자리를 잡기를 원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제구력 때문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보낸 그는 55경기에 나와 4승 4패 7홀드, ERA 5.77. 드디어 불펜에서 자리를 잡았고 2019년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처음으로 100이닝을 넘겼습니다. 한 경기에 100개 넘게 던져도 150km를 던지는 선발에게 중요한 스태미나가 인상적이었던 김범수.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흔히 말하는 긁히는 날은 엄청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볼질과 사구를 남발하는 선발에게 중요한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결국 다시 불펜으로 보직 변경. 2021년 역시 전반기만 해도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후반기 볼넷이 줄어들면서 김범수가 터지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 정우람의 투구폼 특징 중 하나인 글러브 치는 동작을 따라해봤는데 제구가 갑자기 잡히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2021년 최고 153km, 평균 148km, 50이닝을 넘게 소화한 왼손 투수 가운데 직구 평균 구속 전체 1위, 데뷔 첫해 141km였던 평균 구속이 2021년 148km, 약 7km 상승. 2022년에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20홀드, 최다 홀드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78경기 등판. 2023년에도 70경기 넘게 나오면서 5승 5패 1세이브, 18홀드, ERA 4.19. 그리고 2024년 시즌 도중 하나는 롯데와의 트레이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프런트와 현장 모두가 승인을 마쳤지만 막판에 롯데 고위층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여러 구단이 김범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롯데와의 협상이 가장 구체적이었기에 발표 직전까지 갔던 트레이드는 끝내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범수의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 팬들은 트레이드를 원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는데 말이죠. 일단 피홈런이 너무 많았고 자완이 왼손 타자에게 심각하게 약하다는 것이 치명적이었던 시즌.
최선을 다해도 쉽게 늘지 않았던 야구 앞에서 눈물을 삼키고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던 그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어느덧 만으로 30. 그 사이 감독은 김성근에서 한용덕, 수배로, 최원호를 지나 김경문까지 왔죠. 이 모든 감독들이 말했던 가지고 있는 재능은 너무 좋고 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너무나 귀한 자완 파이어볼로. 하지만 재고 불안 및 피칭 기복, 경기 운영 능력 부족, 변화구 완성도 및 결정구 부족, 진작에 트레이드 했어야 했다. 가치가 높았을 때 팔았어야 했다. 안정감이 전혀 없다. 공만 빨랐는데 이제 공도 빠르지 않다. 수많은 악플 속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야구만 잘한다면 이 악플들이 선플로 바뀔 걸 알기에 매일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했던 지난 날들.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뒤늦게 야구에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올 때마다 불안감을 안겨주는 불펜 투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까요? 빠른 공을 던질 줄은 알았지만 원하는 곳에 던지기는 어려웠던 투수. 언제나 위태로웠던 그가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희망을 던지는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